유태인 3세들은 이미 1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된 거죠. 부에 세습이 됐기 때문에 이미 자본금 자체가 시작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함께 부자가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열정의 마신 윤기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휴일을 맞이해서 아버님 모시고 함께 가까운 서울 근교로 낚시를 왔습니다. 네네. 야외에서 인사드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열심히 지금 찌 맞춤과 줄 맞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좀 앉아서 해볼게요. 네, 오랜만에 아주 자연경치 보니까 참 좋네요. 지금 좀 날씨는 좀 더운데 제가 요새 좀 많이 바빠지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아버님 모시고 캠핑과 낚시를 즐긴 지는 좀 벌써 한 10년도 넘었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아버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도 굉장히 지금 들뜬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산과 물과 풀들 굉장히 벌레가 좀 많아서 그렇지 굉장히 상쾌합니다. 거치대를 좀 사야겠어요. 팔이 좀 아프네요. 저희 아버님 연세가 좀 굉장히 많으세요. 저 외아들인데 굉장히 늦둥이를 보셨고 당시로서는 요새야 적정 연령이신데 아버지가 35, 어머니 30살 때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저를 1년 후에 저를 보셨고요. 요새는 평균 연령 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적정 연령이고, 하지만 당시에는 아버님 연세 때 세대에서는 굉장히 늦은 결혼을 하셨죠. 부족한 거 없이 사실 저는 잘 자랐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그렇게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워낙에 또 아버지께서 친구같이 대해주시는 스타일이어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죠. 다른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다른 아버님들께서 아직도 아들하고 같이 낚시 다니느냐, 또 캠핑을 다니느냐 이렇게 굉장히 부러워들 하시고,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 그거는 어느 아들 못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항상 칭찬 많이 해주시고 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 분입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넉넉치 않으셨어요. 분명히 제가 제 주위 친구들이나 이런 집안들을 가보고 좀 많이 놀란 적도 많아요. 사실 저는 보통 다 우리 집처럼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릴 때 친구 집을 가보고 이런 세계도 또 있구나 라는 걸 또 많이 느끼고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니께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주말 없이 일하셨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면서 정말 일에만 매진하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넉넉했던 적은 사실 없었어요. 지금은 물론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네.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고 이런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어릴 때 힘들 땐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인집 화장실을 같이 공용으로 썼었고요. 단 한 3평 정도, 저 어릴 때는 3평 정도 되는 방에서 세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요. 당시에도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열심히 살면 당연히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릴 때. 그 어떤 경제 교육이나 어떤 부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전무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왜 부자가 안 되실까?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세무상담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후에 유태인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어떻게 부를 세습하고 어떤 경제 교육을 시키는지. 자, 우리나라만 봐도 사실 조선시대 어떤 유교 문화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지만 굉장히 돈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치부시해요, 사실. 맞죠? 조선시대 상인들도 굉장히 거부들도 많았지만 그분들도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현재 우리는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란 건 필수 불가결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수단, 목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들었던 그 유태인 얘기 중에서, 지금이야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개인 통장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경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좀 놀라웠던 거는 부의 세습이란 부분입니다. 부의 세습. 저만 해도 사실 제가 먹고 살기 지금 급급하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좀 더 어떤 부의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이랬을 때도 분명히 저는 현재까지의 생각은 저만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나만 잘 살면 되지, 일단은. 그게 일단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자, 유태인들은 당시에 국가가 없었죠. 떠돌이 생활들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 경제 한 80%, 90% 정도를 유태인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굉장한 거부들, 정말 우리가 재벌 중에서도 전 세계 1, 2, 3위를 다투는 뭐 빌 게이츠라든가 워렌 버핏,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든가 등등 다 유태인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부를 축적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교육, 어릴 때부터의 몸에 밴 경제 습관 자체도 있었겠지만, 제가 더 놀라웠던 건 이런 부분이에요. 부의 3대 세습이란 거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당시 예를 들어 1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께 1억이 상속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1억이란 자본을 가지고 10억짜리 종신보험을 다시 가입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에게 10억이란 돈이 생깁니다. 이 아들은 다시 이 10억이란 자본을 가지고 100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부의 세습이 1억,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유태인 3세들입니다. 대부분의 부를 가진 분들이. 이 유태인 3세들은 이미 1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 몸에 밴 경제 교육을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된 거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굉장한 어떤 기업의 거부들 또는 투자의 뭐 귀재, 영화계의 산 증인 스필버그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부의 세습이란 3대 세습이죠. 부의 세습이 됐기 때문에 이미 자본금 자체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과는 시작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저는 굉장한 사실 충격을 받았었어요. 나는 지금도 내 생각만 사실 하고 있는데, 이 유태인들은 미래, 내 3세대 미래까지 뒤를 생각을 했구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성공을 할 수 있었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내가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죽어서도 나의 집안, 나의 자녀들은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걸 이룩한 유태인이란 민족이 있었다. 현재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태인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머리도 좋고. 저는 우리나라 민족들도 그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이 좁은 인구에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분야건 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찾아보면 더 많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이 더 많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매스컴이나 어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우리의 민족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유태인에 비해서 어떤 특출남, 뛰어남 이런 부분들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잘 생각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유태인들에게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그럼 이제 아버님과 낚시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정의 여신 윤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